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좀 매일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바빴어요. 바쁘기도 바빴고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5만 명대에 육박하니까 사실 살짝 두려움이 좀 생깁니다. 외부 활동을 거의 좀 자제하려고 노력하는데 미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방송이 조금 줄었던 건 사실인데 부지런히 한번 찍어보려고요. 오늘은 크게 뭐 변동폭이 없는 좀 그런 장인데 일단은 좀 짚어보자고요. 오늘이 2월 9일입니다. 첫 주가 지나가고 이제 벌써 둘째 주입니다. 자, 1월달을 너무 안일하게 좀 대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굴 가르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주식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거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최근 증시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 튀는 거 기술적 반등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아니다라고 한 근거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가 있었죠. LG 엔솔에 대한 부분,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게 지금 시장에 왜곡 현상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거 전쟁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네 번째는 금리 인상 속도는 이렇게 되면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 오미크론 끝나면 정말 다행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미크론에서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주식랭 가이드방에서 얘기 드렸어요. 릭스 솔루션이 관리 종목 우려는 있다. 근데 그 우려로 인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가가 급락이 되면 그건 기회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릭스 솔루션이 주가 급락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저점을 잡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엔캠도 보세요. 지금 벌써 11만원 넘어갔습니다. 엔캠 다시 양극재, 음극재 그 시장이 아니고 전해질, 분리막, 동막, 동박 이런 거 시장 보자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맞았던 거지. 그 전략이 맞았던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알잖아요. 또 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싹 차리면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럼 2월 시장은 어떻게 될 거고 3월 시장은 어떻게 될 거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2, 3월은 어떻게 될 거냐. 가장 중요한 2, 3월에 지금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있죠. 실적 가결산에 대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 우리가 흔히 온기, 단기, 분기 이렇게 나옵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보면 온기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작년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8일, 30일, 뭐 29일 이런 식으로 해서 주주명부 폐쇄가 되는 기준일이 있어요. 결산 시점을 12월 말 기준으로 보는 것들은 온기 보고서를 언제 제출해야 되느냐? 플러스 90일입니다. 그럼 언제예요? 3월 말 정도가 되겠죠. 그죠? 온기 보고서 제출 의무 시한은 3월 말까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3월 말 이전에 주주명부 폐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총을 정기주주총회를 합니다. 상장사들은 정기주총, 이걸 우리가 흔히 정총이라고 불립니다. 정기주총을 하는데 이 정기주총 전에 뭐 이제 60일 기준, 그죠? 뭐 30일 기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번 달 15일까지 손익구조의 변동폭이 큰 회사들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기업들이 가결산을 막 제출을 하죠. 가결산 제출을 합니다. 회계감사 외감법인이 나와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한은 12월 말 기준으로 플러스 90일이에요. 반기는 12월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말이 되겠죠. 그 6월 말을 기준으로 플러스 45일입니다. 이거는 플러스 90일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반기는 플러스 45일은 언제냐? 6월 말이니까 8월 15일까지가 되겠지. 분기는 뭐냐? 분기는 3월 말 기준으로 12월 결산법인일 때요. 플러스 45일이니까 5월 15일까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45일이니까 11월 15일까지가 될 거예요. 요렇게 상장사들은 온기, 반기, 분기 실적을 계속 발표를 해야 돼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온기 때가 이제 겁이 나는 경우가 많죠. 왜?
이 중에서 회계감사인들이 의견을 주는 거는 옹기하고 반기예요. 근데 반기 때는 의견 거절을 줘도 거래 정지는 안 돼요. 근데 옹기 때 의견 거절이나 의견 한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거래 정지가 걸려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2월달은 제가 그때 분명히 방송에서 얘기 드렸죠. 2, 3월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낫다. 왜? 이때는 감보 시즌이니까. 감사보고서 시즌이니까 이때는 웬만하면 코스닥 종목들 실적 안 좋은 종목들 다 피합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입니다. 이때는 실적 위주로 움직여요. 지금 실적이 가장 좋은 데가 어딜까? 약국 가보세요, 여러분들. 약국 가면 지금 감기약도 그렇고 또 하나 있죠. 신속 진단 키트. 이거 지금 품귀 현상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어닝스 얼스 케이크야. 어디? SD 바이오센스, 휴마시스, 피크아웃이란 얘기도 돌아요. 사실은 내년에는 안 좋을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계속 늘고 있는데 뭐 숫자가 명확히 나오잖아. 그래서 SD 바이오센스라든가 휴마시스는 조정 주면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종목보다는 코스피에 집중을 해보자고요. 어닝 얼스 케이크가 나온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죠. LG 이노텍,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그 제약 바이오 쪽 그죠? 얼마 전에 제약 바이오 얘기 들었죠,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막 튀고 있죠. 얘기 드리고 난 이후에 튀었어요, 그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느껴야 될 건 뭐냐? 어닝 얼스 케이크 쪽으로 봐야 되는데 피크아웃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피크가 끝났다 하는 종목들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피크가 이어질 것 같다는 종목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봐야 돼요. 그죠? 피크가 이어질 것 같다는 쪽 어디냐? 일단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이고, 업황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전기차, 그죠? 이쪽 업황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요 두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 어닝 얼스케이크를 찾자면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전기차 쪽으로 보면 엔캠. 엔캠 너무 좋은데 엔캠 그렇게 잘 들어가놓고 그죠? 날라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전기차 섹터의 유효 안전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피크아웃 된 게 없어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두 대 중에 한 대꼴은 보여야 전기차 정체기가 온다. 전기차는 계속 가요. 왜? 내연기관차 없애겠다잖아. 그러면 계속 간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전체적으로 시장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 아니에요.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기에는 뭐가 풍부하다고? 유동성이 풍부한 걸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유동성. 그죠? 그래서 이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반등을 잘 노려야 되는데, 자, 그 반등을 노리는 쪽에서는 코스피가 유리하고, 제약 바이오, 전기차 업황, 종목적으로 접근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그죠? 그 다음에 전기차 쪽으로는 엔캠, 그죠? 그 다음에 동박 관련된 SKC, 이런 쪽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이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구용 치료제는 우리가 이미 하나 크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비상장사. 요거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일단은 수출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KOTC에서 거래된다고 얘기했죠. 아이월드 제약. 생약 성분을 기초로 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다. 시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계좌를 이렇게 보통 나눠요. 대형주 하는 계좌, 중소형주 하는 계좌,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눠놓고 투자를 하면서, 이거는 내가 가능하면 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어느 시점까지, 오기 전까지. 근데, 계좌를 이래 나눠놓고요. 자, 여기 딱 보니까 대형주 LG 엔텍이 막 올라가. 중소형주는 막 빠져.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 부를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이걸 자꾸 차익해서 여기도 중소형주를 막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요, 클론 계좌, 동일 계좌가 돼요. 똑같은 계좌가 돼. 왜?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중소형주를 계속 담아가다 보면 이 대형주 계좌는 의미가 무색해져요. 그리고 올라가는 걸 자꾸 잘라.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올라가는 거는 10주, 100주 요렇게 남아. 그죠? 떨어지는 건 오만상 물타기 해갖고 비중이 이빨 켜놨어. 시장에서 지금은 별로 관심도 없는 애한테 막 물은 이빨 줬어. 그죠? 그러면 이거는 동일 계좌가 되면서 동시에
대형주는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중소형주만 일단 남는 이 계좌와 이 중소형주만 다시 갈아탄 계좌, 즉 동일 계좌만 남는 거지. 이렇게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현금 비중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팔아갖고 이거 물 태우면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지. 그리고 1400포인트에서 주식 비중 100%와 2600포인트의 주식 비중 100%가 뭔 의미가 있는 얘기지. 계속해서 주식 비중 100%라는 건 내가 수익 좀 봤다 손실 봤다 수익 봤다 손실 봤다 그게 다예요. 여기서 얼마만큼 늘리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 얼마만큼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아래서는 얼마만큼 내가 늘려갈 것이냐, 빚까지 낼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위에서는 내가 항상 현금 비중 얼마만큼은 들고 가야 될 것이냐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주식 비중 100%. 아, 물렸어. 100%. 아, 올라왔어. 아, 그러나 또 물렸어. 주식 비중 100%.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어설픕니다. 저도 틀리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이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 경험을 나누어 보자고요. 주식은 결국은 경험적 학문이라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의 부분들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공포에 던질 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공포에 안 던지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술링 가이드방에 들어오셔서 고민 같이 나누시면 돼요. 좋은 거 같이 나누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술링 가이드방 안내해 나갑니다. 비밀번호 1113이에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은 거 같이 나누면, 기쁨은 같이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고민도 나누면 반이 되는 거예요. 꼭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딱!